한겨울의 차가운 밤, 눈발이 휘날리는 서울 외곽 작은 동네 정자마을의 골목길에 어린 소녀가 맨발로 서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수진, 겨우 12살이었다. 수진의 얼굴은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손에 낡은 하얀 곰인형을 꼭 쥐고 있었다. 곰인형은 오래되어 털이 빠지고 한쪽 귀는 찢어져 있었으며 눈알 하나는 실로 겨우 붙어 있었다. 예전엔 하얀색이었을 인형은 이제 먼지와 세월에 희끄무레하게 변해 있었다. 밤하늘의 달빛도 구름 뒤에 숨었고 거리는 적막에 쌓여 있었다. 그러나 수진의 절박한 목소리가 그 적막을 깨트렸다. 그녀는 경비초소 앞에 세워져 있던 순찰차에 다가갔다. 차 안에는 한 남자가 앉아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이민호, 38세의 서울경찰서 소속 경위였다. 그는 지친 얼굴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수진이 다가오는 걸 보고 그는 서둘러 차창을 내렸다. 무슨 일이야? 이민호가 부드럽게 물었다. 수진은 울먹이며 말했다. 도와주세요. 할아버지가 밤마다 저한테 너무 아파요. 이민호는 그녀의 말에 놀라며 차에서 내려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수진의 몸은 차가운 공기 속에서 떨리고 있었고 무릎에는 흙탕물과 멍 자국이 선명했다. 그녀는 인형을 떨어뜨렸지만 주워 올리지 않았다. 대신 두 팔로 몸을 감싸 안고 있었다. 내 집은 어디니? 혼자 사니?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할아버지랑 살아요. 하지만 다시는 거기 가고 싶지 않아요. 수진은 고개를 숙인 채 답했다. 이민호는 차 뒷좌석에서 경찰 담요를 꺼내 그녀에게 감싸주며 말했다. 걱정하지 마. 여기선 안전할 거야. 이 차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움직이자 수진은 눈을 감고 한마디를 속삭였다. 엄마. 이민호는 그 말을 듣고 가슴 한켠이 무거워졌다. 그는 자신도 어렸을 때 겪었던 상처의 기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어둠 속에서 울고 있던 소녀를 두고 그는 깊은 결심을 했다. 진실을 밝혀야 한다. 그날 밤 서울경찰서 삼지구대의 사무실은 적막에 휩싸여 있었다. 새벽 3시 30분 이민호는 초조하게 사무실을 오갔다. 평소라면 술 취한 사람이나 길거리 소란을 처리하는 게 일상이었지만 이번 사건은 달랐다. 수진이 겪은 고통과 그 배경에는 무언가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그는 사회복지사 박유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미성년자, 정서적 학대 징후가 뚜렷합니다. 지금 바로 와주세요. 유진이 도착할 때까지 이민호는 뜨거운 코코아를 준비했다. 수진은 덜덜 떨리는 손으로 컵을 잡고 어리둥절한 눈으로 바라보기만 했다. 이민호는 서두르지 않았다. 무리하게 다그치면 그녀가 완전히 무너질까 두려웠다. 그는 수진의 팔 아래 멍자국, 손톱은 거의 살까지 물어뜯겨 있었고 발바닥은 때 묻고 거칠어진 사실을 살폈다. 쇄골 위 오래된 흉터도 보였다. 그 흉터는 깊은 상처였고 시간이 꽤 흘렀음을 말해주었다. 오, 괜찮아. 여기선 안전해. 박유진이 다가와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수진은 처음엔 침묵했지만 곧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거짓말 아니에요? 할아버지가 알면 또 돌려보내요. 어디로? 유진이 조심스레 물었다. 엄마가 있던 곳이에요. 가끔 벽 너머로 엄마 노래가 들려요. 그녀의 말에 두 어른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그들의 눈에 담긴 불길한 예감은 점점 짙어졌다. 할아버지 김태주는 동네에서 존경받는 전직 군인이자 마을 이장이었다. 언제나 깔끔한 정장에 광이 나는 구두를 신고 다니며 청렴하고 엄격한 인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아무도 그의 집안의 어두운 비밀을 알지 못했다. 그날 아침, 태주는 평소처럼 마을 어귀에 보도블록을 쓸고 있었다. 이웃 주민 박미영이 다가와 수진에 대해 물었다. 이 수진이 괜찮대요. 경찰이 데려갔다던데. 태주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내 머리가 좀 이상해. 환자들 돌보는 병원에 있다더라. 걱정할 것 없어요. 그냥 외로운 아이의 헛소리일 뿐.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미영은 뭔가 석연치 않은 기분을 떨칠 수 없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수진은 경찰서 좁은 침대에 누워 인형을 꼭 끌어안았다. 그녀의 작은 입술은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를 조용히 흥얼거렸다.
그 노래는 그녀가 아직 혼자가 아니라는 유일한 증거였다. 한편 이민호는 수진을 도우려는 마음으로 태준의 집을 찾아갔다. 그는 태준과 마주했을 때 첫인상에 속지 않으려 애썼다. 태준은 여느 때처럼 친절하고 공손했지만 그의 눈빛은 차가웠다. 내 손녀를 잘 부탁합니다. 헛소리하는 아이일 뿐이에요. 태준은 그렇게 말했지만 이민호는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며 불안한 기운을 느꼈다. 벽에 걸린 액자들은 완벽히 나란히 정렬돼 있었고 책들은 한치의 틈도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복도 끝에는 굳게 잠긴 방이 하나 있었다. 태준은 그 방에 대해 말하며 고개를 숙였다. 그 방은 몇 년째 닫혀 있어요. 내 딸이 살던 곳인데 나도 들어갈 용기가 없네요. 이민호는 그 방 문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다. 수진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엄마가 벽 너머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날 밤 거리는 더욱 깊은 어둠에 잠기고 있었다. 수진은 인형을 꼭 끌어안고 다시 한번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그러나 집안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그 노래는 더 이상 과거의 노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직 끝나지 않은 어둠 속에 감춰진 진실의 시작이었다. 이튿날 아침 서울 외곽 정자마을의 조용한 골목길에 낯선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한복 차림이지만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여인이 느릿느릿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김미란, 수진의 고모였다. 10년 전 가족과 연락을 끊고 도시를 떠났던 그녀는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품어왔던 무거운 비밀을 풀기 위해 돌아온 참이었다. 미란의 손에는 낡고 찢어진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병원과 약의 흔적으로 희끗희끗했고 눈가에는 깊은 슬픔이 자리 잡고 있었다. 옷차림은 단순했지만 세련된 한복 저고리와 치마가 그녀의 우아함을 감추지 못했다. 하지만 그 우아함 속엔 긴 세월의 고통이 숨겨져 있었다. 정자마을, 10년 전과 변한 게 없네. 미라는 중얼거리며 동네를 둘러보았다. 그녀가 돌아온 이유는 단 하나, 가족에게 닥친 비극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였다. 한편 경찰서 삼지구대의 작은 상담실에서는 수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손에는 낡은 고민형이 단단히 쥐어져 있었다. 그녀의 옷은 한때 예뻤던 하늘색 원피스였는데 지금은 흙과 먼지로 얼룩져 있었고 발에는 달아빠진 하얀색 운동화만이 남아 있었다. 그 운동화는 이제 그녀의 힘겨운 삶을 증언하는 듯 보였다. 사회복지사 박유진은 수진의 옆에 앉아 조심스레 말을 걸었다. 수진아, 엄마한테 편지를 써볼래? 수진은 머뭇거리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조용히 종이와 연필을 받아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글씨를 적기 시작했다. 엄마, 나는 여기 있어요. 당신이 노래할 때 나도 혼자가 아니에요. 오늘 밤 꼭 크게 불러주세요. 편지를 다 쓴 수진은 인형을 꼭 안고 눈을 감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엄마, 들려요. 나 여기 있어요. 그때 경찰서 문이 살짝 열리며 이민호가 들어왔다. 그의 손에는 한 권의 낡은 일기장이 들려 있었다. 바로 김태준 집에서 몰래 발견한 수진의 어머니 김지혜가 남긴 일기장이다. 이 일기장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어. 이민호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지혜 씨가 겪은 고통과 우리가 몰랐던 숨겨진 이야기들. 박유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일기장을 펼쳤다. 일기장 속에는 절망과 희망, 그리고 끝없는 싸움이 찬란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특히 한 문장은 유진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내가 이곳을 벗어나지 못한다 해도 수진이만은 자유롭게 살아야 한다. 그날 밤 서울은 여전히 싸늘했고 수진의 방에서는 희미한 자장가가 울려 퍼졌다. 그러나 그 노래는 수진의 어머니가 부르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 낯선 목소리가 벽 너머로 새어나왔다. 이민호는 수진의 집 앞에서 서성거리며 중얼거렸다. 이 집안에 감춰진 비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 순간 멀리서 낡은 자전거 벨소리가 울렸고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다. 그림자는 길게 늘어졌고 그 발걸음은 마치 숨겨진 진실을 쫓는 듯했다. 진실은 언제나 어둠 속에 숨어있다. 하지만 빛은 반드시 그 어둠을 뚫고 나온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지만 그 말은 긴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그 노래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서울 정자마을에 이른 아침, 김태준의 집 앞엔 평소와 달리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그날 아침도 태준은 말끔한 회색 정장에 윤이 나는 구두를 신고 집 앞을 쓸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예전처럼 따뜻하거나 단호하지 않았다. 오히려 어딘가 불안한 기운이 스며 있었다. 저 사람이 정말 할아버지 맞나? 동네 아이들이 조용히 속삭였다. 태준은 마을 주민들에게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수진의 사건 이후로 주변 시선이 달라진 것이 분명했다. 그때 현관문이 살짝 열리며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섰다. 그는 평상복 차림의 손에는 경찰 신분증을 내밀며 말했다. 김태준 씨, 잠시 말씀 나눌 수 있을까요? 태준은 깔끔하게 미소 지으며 답했다. 경위님, 무슨 일입니까? 언제든 환영입니다. 이민호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첫인상과는 달리 집 안은 황량했다. 벽에는 군복과 상장이 가지런히 걸려 있었고 가구는 반짝일 만큼 깨끗했지만 그 안에 숨겨진 차가운 공기가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었다. 수진이가 말한 그 방에 대해 좀 더 알고 싶습니다.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태준은 잠시 머뭇거리더니 천천히 말했다. 그 방은 내 딸 지혜가 살던 곳입니다. 몇 년째 잠겨 있어요. 들어가 본 적도 없고 들어갈 용기도 없고요. 이민호는 집 안을 살피던 중 고풍스러운 서재 한쪽 벽에 이상한 금이 간 부분을 발견했다. 손가락으로 만져보니 벽판이 살짝 흔들렸다. 여기 뭔가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태준은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내가 어릴 적부터 비밀을 숨길 줄 알았지요. 하지만 그 방 안에선 누구도 진실을 마주할 수 없습니다. 이민호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는 벽판을 조심스레 밀었다. 벽 뒤에서 낡은 문 하나가 드러났다. 문에는 오래된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 녹이 슬어 있었다. 자물쇠를 열자 삐걱 소리를 내며 문이 열렸다. 차가운 공기가 휑 하고 나오며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이민호는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방 안에는 먼지 쌓인 침대와 희미하게 빛나는 일기장이 놓여 있었다. 방 한편에는 어린아이의 낙서 같은 그림들이 벽에 그려져 있었는데 그 중에는 엄마, 여기 있어요라는 붉은 글씨가 섬뜩하게 보였다. 그때 문 밖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울렸다. 이 방은 과거의 감옥일 뿐입니다. 아무도 그 안에서 평화를 찾지 못할 겁니다. 이민호는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김지혜가 겪은 고통과 절망, 그리고 수진을 향한 간절한 사랑이 담겨 있었다. 특히 한 구절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나는 이 집에서 자유를 잃었지만 내 딸은 결코 잃지 않을 거야.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테니까. 그 순간 집 밖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들려왔다. 자장가였다. 그러나 그 노래는 차갑고도 애절했다. 수진이 말한 그 노래, 벽 너머에서 들려오는 노래였다. 이민호는 문을 닫고 벽에 귀를 기울였다. 그 음률 속에는 무거운 비밀과 숨겨진 진실이 울려 퍼지고 있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그가 조용히 중얼거리자 밖에서는 바람이 불어와 창문 커튼을 살랑거리게 했다. 한낮의 햇살 아래서도 집 안에는 어둠이 짙게 내려앉아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정자마을에는 또 다른 그림자가 다가왔다. 누군가가 조심스레 집 앞에 서 있었다. 그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었고 손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쥐어져 있었다. 오수진아, 진실을 밝혀줄게. 그 말과 함께 이야기는 다시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어느 흐린 저녁, 서울 정자마을 골목길에 낯익은 발걸음이 조용히 다가왔다. 김미란이었다. 고모인 그녀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한 듯 허리가 살짝 굽었지만 눈빛은 여전히 날카롭고 단단했다. 그녀는 손에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을 꽉 쥐고 있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수진이와 젊은 시절의 지혜가 함께 웃고 있었다. 이제야 돌아왔구나, 미란아. 태준이 현관문을 열며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평온했지만 그 눈빛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할아버지, 수진이랑 지혜 씨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미란이 침착하게 물었다.
나는 진실을 알고 싶어요. 태주는 잠시 침묵하다가 무겁게 한숨을 내쉬었다. 진실은 때론 너무 아프지? 하지만 감출 수만은 없지. 그날 밤 집안 작은 방에서는 수진이 낡은 곰인형을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 그녀가 입은 옅은 분홍색 원피스는 어딘가 모르게 낡았지만 몸에 딱 맞게 떨어져서 어른스럽게 보였다. 발에는 하얀색 슬리퍼가 살짝 벗겨져 있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빛나고 있었다. 엄마가 들리나요? 저 여기 있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그녀는 인형 귀에 입을 대고 살며시 말했다. 노래 불러줘요. 엄마. 그때 현관문이 살짝 열리며 이민호가 조심스럽게 들어왔다. 그는 손에 김지혜의 일기장을 들고 있었다. 수진아, 이 일기장이 내 엄마가 쓴 거야. 내가 얼마나 용감한지 알 수 있을 거야. 수진은 눈을 크게 뜨고 일기장을 바라보았다. 그 속에는 엄마가 겪었던 고통과 사랑, 그리고 자유를 향한 갈망이 빼곡히 적혀 있었다. 엄마도 나처럼 힘들었군. 수진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이민호와 박유진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부터야말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거야. 그날 밤 정자마을의 어둠 속에서는 낯선 노랫소리가 다시 한번 울려 퍼졌다. 평범한 자장가 같았지만 그 안에는 차가운 비밀과 오래된 상처가 녹아들어 있었다. 진실은 늘 숨어 있다. 하지만 언젠가 빛을 본다. 이민호가 속삭이자 바람이 창문 커튼을 부드럽게 흔들었다. 그 순간 집 밖에서 누군가가 서성였다. 그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결연했다. 수진아, 곧 밝혀낼 거야. 내가 겪은 모든 고통과 숨겨진 진실을.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는 희미하게 메아리쳤다. 그리고 이야기는 점점 더 깊은 미로 속으로 빠져들었다. 달빛이 흐릿하게 깔린 서울 정자마을. 김미라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를 품에 안은 채 집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눈빛은 확고했다. 이건 끝내야 해. 그녀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때 집안에서 고요한 자장가가 흘러나왔다. 수진의 방에서 들리는 그 노래는 어쩐지 낯설면서도 슬펐다. 분홍색 원피스를 입은 수진은 곰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반짝였고 입술은 조용히 노래를 따라했다. 엄마. 엄마. 속삭임처럼 퍼지는 그 노래는 마치 누군가에게 보내는 간절한 메시지 같았다. 이민호 경위는 거실 창가에 서서 멀리 어둠 속을 응시했다. 이 집, 그리고 이 마을의 숨겨진 진실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는 손에 쥔 일기장을 꽉 쥐었다. 그 일기장 속에서 김지혜가 남긴 마지막 문장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누군가는 반드시 이 비밀을 밝혀야 한다. 바깥에서는 살며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 조심스럽게 집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그 발걸음은 무겁고도 결연했다. 바로 김미란이었다. 그녀는 깊은 한숨과 함께 현관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나야. 고모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면서도 따뜻했다. 수진은 방 안에서 조심스레 문 쪽으로 다가갔다. 하지만 문 밖에는 아무도 없었다. 대신 낡은 쪽지가 문틈 사이로 밀려 들어왔다. 수진은 그것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내가 겪은 고통은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이 마을이 알고 싶어하는 그 어두운 비밀을. 쪽지 끝에는 누군가의 이름 대신 곧 만납시다라는 글귀가 적혀 있었다. 그 순간 집안 불빛이 깜빡이며 어두워졌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자장가가 갑자기 끊겼다. 김인호는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다. 수진은 곰인형을 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 혼자 아니에요.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어요. 밖에는 다시 바람이 불었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곧 진실이 드러난다. 그 밤 정자마을의 침묵은 더 깊어졌다. 그러나 누군가의 숨겨진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서울 정자마을의 새벽 공기는 무겁고 서늘했다. 김미라는 손에 든 낡은 사진과 편지를 꼭 쥔 채 어둠 속에서 집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결의에 차 있었지만 가끔씩 지나간 시간의 아픔에 흔들리기도 했다. 이 집안에 감춰진 진실, 반드시 밝혀낼 거야. 미라는 낮게 중얼거렸다. 그때 집안에서는 수진의 자장가가 희미하게 울려 퍼졌다. 분홍빛 원피스를 입고 낡은 곰인형을 꼭 끌어안은 수진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입술 사이로 흐르는 노래는 엄마가 남긴 기억의 조각 같았다. 엄마. 엄마, 낮은 목소리가 방 안가득 퍼졌다. 이민호 경위는 서재에서 김지혜의 일기장을 펼쳐 들고 있었다. 일기장 속 낡은 글씨들이 조용히 빛을 발하는 듯했다.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라는 문장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다짐했다. 모든 것을 끝까지 파헤치겠어. 바깥에서는 누군가가 조심스레 다가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김미란이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현관문을 두드렸다. 수진아, 고모야? 문 좀 열어줘. 목소리에 담긴 절박함이 밤공기 속에 퍼졌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문틈 사이로 밀려 들어온 쪽지를 꺼내 읽었다. 내 아픔은 끝나지 않았지만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곧 만날 거야. 그 끝에 적힌 글씨는 흐릿했지만 분명했다. 그 순간 집안의 불빛이 깜빡이며 어두워졌다. 자장가도 갑자기 멈췄다. 긴 침묵 속 이민호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를 지켜보는 눈이 있어. 수진은 곰인형을 더 꼭 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 혼자가 아니에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메아리쳤다. 곧 진실이 드러난다. 그 밤, 정자마을은 고요했지만 그 속에 숨겨진 어둠은 점차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서울 정자마을의 밤은 깊었고 골목길 가로등은 희미하게 깜빡였다. 김미라는 조심스럽게 집 안으로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오래된 사진과 편지가 들려 있었고 눈빛은 결연했다.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어? 그녀가 속삭였다. 거실에는 이민호가 일기장을 펼쳐놓고 있었다. 그가 있던 중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수진이었다. 분홍색 원피스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친 그녀는 인형을 꼭 안고 있었다. 눈가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어딘가 단단해진 모습이었다. 수진아, 내가 무사해서 다행이야. 미란이 다가가 손을 내밀었다. 수진은 망설이다가 고모의 손을 잡았다. 고모, 엄마가 아직도 저기 벽 너머에서 노래해요. 저는 그 노래가 진짜 엄마라고 믿고 싶어요. 박유진 사회복지사가 조용히 말을 이었다. 우리는 그 노래의 의미를 찾아야 해요. 그리고 수진이가 안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하고요. 이민호는 일기장을 닫으며 말했다. 태준 씨가 숨기려 했던 비밀은 생각보다 깊고 어두워. 이제부터가 진짜 싸움이야. 그 순간 집 밖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문 앞에 앉았다. 손에는 낡은 쪽지가 들려 있었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다. 곧 만날 것이다. 글씨는 흐릿했지만 의지는 분명했다. 수진은 인형을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엄마, 나 혼자가 아니에요. 고모와 아저씨가 있어요. 밤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불어왔고 어둠 속에서 희미한 노랫소리가 다시 퍼져나갔다. 하지만 이번엔 그 노래가 조금 달랐다. 더 부드럽고 더 간절하게. 진실은 언제나 어둠을 뚫고 빛난다. 김인호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빛을 찾아낼 것이다. 그리하여 정자마을의 어둠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는 한층 더 깊어졌고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무게는 누구도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 될 터였다. 이른 새벽, 정자마을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다. 김미라는 집 안 작은 방에 앉아 낡은 사진과 편지를 조심스레 펼쳤다. 사진 속 어린 수진과 젊은 시절 지혜의 미소가 어렴풋이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에는 오래된 상처가 묻어 있었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져야 해. 미라는 굳게 다짐하며 속삭였다. 거실에서는 이민호가 김지혜의 일기장을 다시 펼쳐들었다. 페이지마다 적힌 고통과 절망, 그리고 수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이 그의 마음을 짓눌렀다. 그는 고개를 들어 수진의 방 쪽을 바라보았다. 분홍빛 원피스를 입은 수진은
고민형을 꼭 끌어안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이 살며시 움직이며 자장가를 흥얼거렸다. 엄마. 들려요. 수진이 조용히 속삭였다. 이때 현관문이 살짝 흔들리더니 누군가가 조심스레 들어왔다. 김미란이었다. 그녀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다가와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아, 이제는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가 함께 진실을 찾을 거야. 수진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모를 바라보았다. 고모. 엄마가 벽 너머에서 노래해요? 그 노래가 진짜 엄마라는 걸 믿고 싶어요. 박유진이 다가와 부드럽게 말했다. 그 노래는 너희 가족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증거야. 앞으로 우리가 함께 지켜줄게. 이민호는 깊은 숨을 내쉬며 일기장을 닫았다. 태준 씨가 숨긴 어둠은 생각보다 깊어. 하지만 우린 포기하지 않을 거야. 바깥에서는 희미한 발걸음 소리가 들렸고 낡은 쪽지가 문틈 사이로 미끄러져 들어왔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다. 곧 만날 것이다. 라는 글귀가 선명했다. 수진은 고민형을 꼭 쥐고 속삭였다. 엄마,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고모와 아저씨가 있어요. 밤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불어왔고 어둠 속에서 다시금 자장가가 울려 퍼졌다. 이번 노래는 더욱 부드럽고 간절했다. 진실은 어둠을 뚫고 빛난다. 김인호는 창밖을 응시하며 다짐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빛을 찾아낼 것이다. 정자마을의 어둠 속에서 숨겨진 이야기는 더욱 깊어져 갔고 앞으로 펼쳐질 진실의 무게는 상상조차 어려운 것이 될 터였다. 하지만 그때 어둠 속에서 미묘한 움직임이 느껴졌다. 누군가가 여전히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문틈 사이에 남겨진 쪽지 뒤에는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 진실은 단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 준비하라. 그 말은 마치 이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했다. 이른 아침, 서울 정자마을은 여전히 고요했다. 김미라는 낡은 사진과 편지를 손에 쥔 채 집 앞 골목을 천천히 걸었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겁고 조심스러웠지만 눈빛만큼은 단호했다. 이제 모든 걸 밝혀야 할 때가 왔다. 그녀가 다짐했다. 집안에서는 이민호가 일기장을 펼쳐 들고 있었다. 김지혜가 남긴 글자마다 절망과 사랑, 그리고 끈질긴 희망이 묻어 있었다. 그의 눈빛이 흔들리자 박유진이 다가왔다. 경위님, 수진이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어요. 우리 곁에 있다는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수진이 분홍빛 원피스를 입고 조심스레 거실로 나왔다. 그녀의 손에는 낡은 고민형이 꼭 쥐어져 있었고 눈에는 아직도 눈물이 맺혀 있었다. 엄마가 벽 너머에서 노래해요? 그 노래가 진짜 엄마인 것 같아요. 김미란이 다가가 수진의 손을 따뜻하게 잡았다. 수진아, 너 혼자가 아니야. 우리 모두 내 편이야. 이민호는 일기장을 덮으며 굳게 말했다. 모든 어둠이 드러날 거야. 반드시 그때 집 밖에서 누군가가 조용히 다가왔고 작은 쪽지가 문틈 사이로 밀려 들어왔다. 진실은 감춰질 수 없다. 곧 만날 것이다. 라는 글귀가 쓰여 있었다. 수진은 고민형을 꼭 끌어안고 속삭였다. 엄마, 나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바람이 창문을 흔들며 불어왔고 어둠 속에서 자장가가 다시 울려 퍼졌다. 이번 노랫소리는 더욱 부드럽고 간절했다. 진실은 어둠을 뚫고 빛난다. 김인호는 창밖을 응시하며 다짐했다. 우리는 반드시 그 빛을 찾아낼 것이다. 하지만 그 순간 집안 어딘가에서 희미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누군가가 여전히 이 집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리고 문틈 사이에 남겨진 쪽지 뒤에는 또 다른 메시지가 숨겨져 있었다. 진실은 단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 준비하라. 그 말은 마치 이들의 운명을 예고하는 듯 정자마을의 어둠 속에 깊게 스며들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정자마을,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스며들었다. 김미라는 낡은 쪽지를 손에 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준비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 그녀가 중얼거렸다. 거실 한켠 이민호가 조용히 일기장을 펼쳤다. 옛날 필체로 적힌 글자들이 빛바랜 종이 위에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다. 진실은 단 한 번에 드러나지 않는다. 그 문장이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한편 분홍빛 원피스를 입은 수진은
고민형을 꼭 끌어안고 창가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어둠 속에서도 빛났고 작은 입술은 엄마가 불러주던 그 자장가를 살며시 읊조렸다. 엄마. 여기 있어요. 수진의 속삭임이 조용히 방 안을 채웠다. 그때 집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조용하지만 또렷한 그 소리는 누군가가 집을 조심스레 둘러보고 있다는 신호였다. 김미란이 긴장한 채 문 쪽을 향해 몸을 돌렸다. 누구야? 그녀가 낮게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다. 대신 바람에 실려온 쪽지 하나가 현관문 밑으로 밀려 들어왔다. 이민호가 다가가 쪽지를 집어들었다. 진실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하는 법, 모든 것을 준비하라. 그 순간 집안의 조명이 깜빡이며 어둠이 잠시 스며들었고 수진의 방에서 자장가가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전과 달리 더 깊고 애절한 멜로디가 공간을 감쌌다. 이건 단순한 노래가 아니야. 무언가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어? 이민호가 말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김미라는 곰곰이 생각에 잠겼다. 숨겨진 진실이 우리를 시험하고 있어? 이 길의 끝에 무엇이 있을지 아무도 모른다. 수진은 인형을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엄마, 나 혼자가 아니에요. 고모와 아저씨가 함께 있어요. 그러나 그 말 뒤로 어둠 속에서는 누군가의 숨결과 미묘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 정자마을의 밤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리고 이 모든 이야기 뒤에 감춰진 가장 깊은 비밀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